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화 의원님.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페이지 213페이지인데요. 꿈의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아까 악기 교육 횟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기존에 활동하던 단원들의 악기 교육을 추가한다라는 내용을 아까 들었는데 맞죠? 예, 뭐 기존 신규 총 포함해 가지고요. 예. 예, 전체적인 횟수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지난번 회기 때 그 전 회기 때부터 해서 쭉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 관내 사회적 배려 청소년이 골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설명을 들었고, 그렇다면 이것이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역량이 되었을 때는 졸업을 시키고 혹은 수료를 시키고 다음 기수 아이들이 또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기존은 이제 기수별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기수별로 운영이 되는 상황은 맞고요. 근데 이제 다만 항상 매 기수의 새로운 전체가 다 예,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중점은 신규 회원 위주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새로운 아이들에게 기회가 가는 것은 맞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명히 졸업하는 기수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신규자 위주로 해서 예, 기본적으로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부터 쭉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꿈의 오케스트라 외에도 다른 문화예술, 체육 이런 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받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고민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9페이지 사업 설명서 209페이지에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들 정책 토론회에 관련한 예산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정책 토론회에만 국한되는 예산은 아니고요. 정책 토론회 예산은 좀 다른 쪽에 있고, 이거는 이제 정책 토론회에 참여하는 예,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뭐 이제 저희가 이제 5월 정도에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진로 박람회 모니터링이라든가 뭐 열축제 부스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제 이 참여 학생들 한 20여 명 되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정책학교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자체 PT 쇼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학생들이 청소년 정책 토론회까지 이제 참여해서 예, 끝나는 상황인데도 요 예산은 정책 토론회 예산은 아니고요. 예, 전체 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네. 정책 그 토론회에 참여를 저도 한번 했었는데요. 올해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정책 제안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 이제 올해 10가지 정도의 주제를 통해서 이제 다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재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은 이 청소년들이 그 정책에 대한 분야를 선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정책의 분야별로 그날 모여서 이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정책 토론회 때 참여를 해서 자료를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이게 매년 반복되는 단순 민원성인 것들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 혹은 청소년 시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지역 고민, 건의사항들로 태워지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책 토론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약 10분의 1 정도입니다. 10분의 1 정도는 이제 별도의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토론회에 대한 관련된 기본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포함한 정제적인 토론회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제 끌고 나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의원님 지적하신 거대로 이 전체에 참여하는 이 1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알고 그다음에 그 좀 천천히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해서 진행이 되는 그렇게 좀 갔으면 하는 저도 아쉬움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하루 3시간 만에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 건의에서 좀 끝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민들을 해서 건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도 뭐 저희가 좀 이제 공무원들 중에서 좀 시간 나는 사람들을 좀 제가 요청을 해서 저도 그날 참석을 해서 그래서 뭐 저희가 그때 이제 사회복지 분야하고 농업 분야 직원이 가능을 해서 이제 같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충분한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센터 측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학생들이 시간 할애가 가능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연초부터 해가지고 최소한 4-5번 이상은 모여서 주제도 선별하고 주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현황도 파악해보고 그러면은 청소년들 입장에서의 개선책은 무언지까지도 좀 한번 내년에는 좀 더 욕심을 내서 비록 비용은 내년에 이제 올해보다 조금 일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게 뭐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배제를 하고 그리고 몇 년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문화센터의 이쪽을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거는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지금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중에도 이런 정책 토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많아서 뭐 저 같아도 약식이기는 합니다만 퍼실리테이터 과정도 한 7시간짜리 저도 이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좀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다듬고 아 이런 정책 진짜 우리가 생각 못했네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요. 이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한 부분 또 이 청소년들이 곧 청년이 되고 또 시민으로서 자치 활동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역량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잘 잡아서 교육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번 그 정책 토론회 때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기본 이제 제목은 있는데요. 네. 그 디테일한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최종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자로 많이 늦었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네, 위원장님이 나오셨네요. 전체적으로 좀 정책 기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사업 관련돼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평택시 규모, 세수, 뭐 인구 이런 것들이 쭉 늘어나고 있어서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이제 여러 가지 성과들 최근에는 뭐 수위에 드는 도시 브랜드 평판이나 이런 것들을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공직사회에서도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 스스로들 기뻐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좀 보람을 느끼시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가 보다 더 이제 그 대내외에 뭐 이름이 좀 드높여지고 그리고 강남을 뛰어넘는 뭐 브랜드 평판에서도 이제 뭐 1, 2위도 한 적도 있었고 이런 자존감이라든가 이제 평택시에서 근무하는데 자존감이랄까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드높고요. 우리 시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구나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기대감도 벅찬 상황입니다. 그만큼 공직자분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제 말씀을 좀 올리기 시작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습니까?
반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좀 반영을 했고요. 반영시키려고 가급적 노력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뭐 이제 점진적으로 확 100%는 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올해보다는 다음해보다는 그 다음에 늘려나가는 그런 직원들의 복지, 뭐 환경 이런 거 근무 환경도 그렇고요. 내실있게 키워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분들이 저희 평택시가 다른 여타의 도시들보다 브랜드 평판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사례들도 볼 수 있게 해외 사례들이나 이렇게 볼 수 있게 좀 조치들이 더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회의 수차례의 요청들이 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보통신과 과장님, 최근 행정망 마비돼서 국가적으로 민원24 올스톱된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이 네트워크망이나 이런 것들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최근에 뭐 이런 것 뭐 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보완을 요청하거나 이런 요청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런 거는 없었고요. 이번 그 장애는 정부 그 통합센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네. 시군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정부에서 그 뭐 시험 테스트를 하라든지 아니면은 장비 같은 걸 이렇게 점검해갖고 이렇게 보고하라든지 그 정도만 있었습니다. 네. 일순간에 국민들 생활이 다 멈추는 상황이었어서 저희 평택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총무 과장님,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행정처 지구의 예산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미래도시 전략국에 미래전략과가 있고요. 그 안에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팀이 신설이 됐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팀의 구성과 운영에 의회의 보고 권한, 보고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예산에 있어서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를 보다가 팀이 신설됐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니면 사람 전화번호 찾다가 조직도 안에서 팀이 없던 팀이 생겼네라고 하고 예산을 평가해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총무 과장님의 오로지 총무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여러 상황이 있었겠습니다만, 이거는 좀 의회에 사전에 말씀을 좀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예, 팀직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이제 내부 이제 방침으로만 정해지기 때문에 규칙이나 이런 데 정해지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구성이 되게 되면 뭐 공문으로는 당연히 의회 사무국에 갔겠지만 그와 별개로 다음부터는 팀직제 이제 구성되면 의회에 따로 좀 드리도록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 콘텐츠 팀이라는 것이 생겨서 평택호 관련된 사업을 찾아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던 업무를 가져오는 것인지, 뭐 어떤 업무를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다 해야 좀 의아한 면들이 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예산 편성 전에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렸고요. 그 교육 청소년 과장님 오시고 교육 지원 업무의 정책적 방향이 조금은 명료해지기도 하고 좀 방향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청, 우리 집행부와 시와 교육청의 업무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방향성을 잡아가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거라고 결이 좀 느껴져서 여쭙는 겁니다. 뭐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전에 저희가 이제 교육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기본에는 이제 교육지원청이나
뭐 교육청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이제 요청하는 사업에 저희가 이제 주안을 뒀다라면은 이제 앞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은 교육은 교육청의 업무인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저희가 이제 뜻이 같다면 뭐 기본처럼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상황이 좀 서로 이제 생각이 좀 틀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진학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 쪽에서는 이제 이 층을 나누고 하는 부분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오히려 진학은 인문계 쪽에 대한 진학은 저희가 더 나서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 시민들이 뭐 교육청에서 잘하고 교육부에서 잘하지만 아쉬웠던 부분 저희 시에다 얘기하시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업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약간 유사한 사업이라든가 효과성이 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일몰 사업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하고의 업무의 통합, 그다음에 그러면 통합이 되면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마킹을 하시면 저희는 나머지 다른 부분에 한번 손을 대보겠다. 뭐 이런 쪽이 좀 뭐 큰 틀은 네. 바뀌는 거는 없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큰 틀의 변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이렇게 명료하게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모습이 진로 진학에 대한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시에서 좀 집중하는 모습이 옳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기에 동의하고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교육 분야가 전체 예산의 1.4%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을 봤을 때 우리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미약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려서 이게 물론 이제 이거 교육과장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복지 분야에 가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어디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 합치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평가가 되는 부분에 1.4%를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올해도 이제 선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70억 깎일 거 많이 선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수치들도 좀 고민을 해서 해주시는 게 시평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요번에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무상급식 쪽입니다. 이제 무상급식도 교육경비 안에 이제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무상교육 쪽에서 약 한 13억 정도가 이 먹는 것만큼은 뭐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업무하는 입장에서 욕심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먹는 것만큼은 또 어느 정도 정리를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많은 부분의 파일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 뭐 국장님도 고생하셨고 예산팀도 많이 할애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깎일 거를 안 깎이게 했다. 뭐 1.2%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깎이게 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업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인데요. 질문 한 꼭지만 여쭤보려고 해서 자료를 따로 찾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치행정 협치과의 평택시 새마을의 운영 지원에 지금 영세 동거 부부 결혼식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똑같은 금액이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올해는 올해 특별히 새마을에서 수요 조사를 했더니 대상 부부가 없는 거로 나와서 일단 전액 삭감을 했고요. 내년은 또 내년 상황 또 다르거든요. 그 새마을에서도 내년엔 또 나올 거다 해서 올해만큼 예산은 편성을 해줘야 됐다 해서 예산 내년 예산 다시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영세동거 부부 결혼식 이렇게 쓰지 말고 좀
제가 여기 혜택 받으면은 나 영세 부부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다른 표현을 써주시면 물론 사업 명세서라 시의회 의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써주셔서 그렇게 써주신 것 같은데 행사 명칭을 좀 바꿔주시면 조금 지원하는 분들이 더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 사업 설명서 중심으로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인데요. 아까 김혜영 의원님께서도 여쭤보신 것 같은데 5페이지에 태극기 구매 비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극기 구매를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시죠? 태극기는 좀 매년 구매하고 있고요. 이제 뭐 이만큼의 숫자를 매년 구입합니까? 예, 매년 좀 필요합니다. 이게 태극기의 야외에 게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훼손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구매해서 이제 그 청사 계약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산하 청사에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그러면은 안 쓰게 된 폐기할 때는 어떻게 폐기합니까? 주로 이제 가로기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좀 폐기를 하고 있고요. 예, 폐기할 때는 이제 그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원래 소각이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각용 쪽으로 이제 분리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소각용으로 해서 보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하단에 사출 내역 중에 산 당직 수당이 있습니다. 숙직 수당에 366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366일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여기 저기 윤달이 꼈을 때 이게 날짜가 하나 늘어나서 네. 예, 그 윤달이 낀 해에만 366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윤달이군요. 내년이.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일반 수용비 중에 임용장 케이스가 있는데요. 사무관께서 임용장을 받으실 때는 13,900원짜리 케이스에 받으시는데요. 일반 직원이 받으실 때는 6,150원짜리 케이스에 받으시면 이거 맞추시면 안 됩니까? 요거는 이제 사무관들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사무관 승진할 때만 네, 맞습니다. 네. 예. 승진할 그러니까 때만 하고 승진하실 사무관들 전보할 때는 일반 그 작은 거 6,150원짜리 그 부분 쓰고 있습니다. 승진할 승진에 대한 때만. 의미 부여 때문에 이제 네. 조금 큰 걸로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이 뭐 7급에서 8급에서 7급 올라가고 이럴 때는 따로 받지는 않으십니까? 예, 승진할 때 봤는데 그 부분은 이제 원래 숫자가 너무- 많기 너무 때문에 숫자가 많아서? 사무관 승진할 때만 좀 의미 부여를 좀 특별하게 예, 하기 의미 부여 위해서.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맨 하단에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을 하셨습니다. 2억 8,200만 원. 어디일까요? 이게 이제 법인 콘도 저희가 그 콘도 구자- 회원권? 예, 회원권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 좀 매년 구매하다가 이제 예산 사정이 좀 제약이 돼서 금년에는 좀 네. 일시적으로 구매를 좀 멈췄습니다. 매년 뭐 구좌를 구매를 해오셨던 건가요? 예, 최근에는 매년 한 뭐 7구자 정도씩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럼 내년에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은 휴양시설이나 콘도를 이용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한번 구매하면 이게 네, 20년 그쵸. 동안 쓰는 네. 거기 때문에 49구자 지금 저희가 가지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이 있는데요. 현재 원생이 정원이 몇 명에 현원이 몇 명일까요? 예, 정원이 지금 73명이고요. 현원 71명입니다. 아, 거의 찼네요. 안중 지역이나 이렇게 근무하시게 발령되신 분들은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시기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다 이제 그 아이를 맡기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시간이 안 맞으니까요. 그쵸.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안중 출장소 건립될 때 이런 의견들은 반영이 안 되겠죠. 공무원분들이 우리 어린이집 해달라고 말씀을 주기가 어려우신 상황이셨겠죠.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 네. 어린이집 반영하는 걸로 의견 지시했고 네. 반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습니까? 들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문제는 조금 빼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입니다. 44페이지에 장기 취업 북한 이탈 주민 힐링 캠프가 있습니다. 장기 취업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이 보통 정착을 하게 되면 그 사업 내용은 알고요. 예, 정착을 해서 몇 년인지만 알고 싶습니다. 요거는 장기 취업이 몇 년 이상 해야 장기 취업으로 보고 이분들을 힐링 캠프에 같이 동행해서 가는지. 요거는 이제 매년 그 힐링 캠프 예산이 1,000만 원인데 네. 여기에 맞는 이게 이제 원래는 이 예산이 300이었어요. 300이었는데 올해 탈북민들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가고 싶다, 좀 이렇게 멀리 좀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웠어야 되는데 1,000만 원만 세웠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장기 취업은 제가 몇 년이라고 딱 못은 못 봐갖고, 왜냐면 이분들이 취업해서 또 실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래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탈북민들이 이 우리나라 와서 잘 정착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정착하시는데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자꾸 또 나오시고 실직한 상태로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장기 취업하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거를 탈북민들한테 좀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누가 45명을 선정을 하시는 거죠? 요거는 자체 저희 그 하나센터 네. 하나센터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셨던 분들이 계속 누적돼서 가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부 뭐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계속 장기니까 계속 이제 점점 장기가 되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예, 57페이지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도비 사업인데요. 생활지원금을 받으시는 분 3분,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 3분이 있으신데 명확하게 대상자가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 60%에 머무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그 10월 말까지 이제 한 거고요. 정상대로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2달치가 더 반영이 되면 모두 다 집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머릿속으로 지금 숫자를 계산하고 계십니다. 두 달치면 이러고. 네,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59페이지인데요. 안전안심 신고망 설치 사업 자치협력과에서 해주시는데 범죄안심구역 조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유사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범죄안심구역 조례에 따라서 추경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구역을 시범 사업을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설치 사업은 요거는 주로 하천이나 공원 쪽에 주로 시민들께서 많이 왕래하시는 곳인데 네. 야간에 이게 한적한 곳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데는 위급한 상황에 이분들이 응급하게 연락할 수단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디 구역이다, 여기에 그 버튼이 있어요. 발광 그 LED로 돼가지고 야간에도 좀 식별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죄보호 구역 지난번에 의원 발의해서 조례 제정된 부분도 이제 이거하고 좀 연관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범죄 취약 지역이라든가 좀 시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좀 선정을 해서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83페이지에 정책 공론장 운영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에서 이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이런 것을 토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본인 의견을 내고 거기에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100명 이상 클릭을 하면 이것을 공론화를 시켜서 논의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이 사이트가 만들어질 때쯤 해서 되게 유행했던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제 정책 보고서를 썼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더 나은 평택이라는 사이트가 잘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예. 보면 얼마나 많은 그 시민분들이 의견을 냈을까라고 봤더니 언제 만들어졌는지 수년 전에 만들어졌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2건이 올라와 있고요. 아까 5가지의 주제를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 시스템에 탑재를 했는데 5성의 그 레미콘공장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주제만 유독 2만 명이 넘게 반대를 누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5성의 레미콘공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를 클릭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논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논의해 볼까요? 정책 공론화를 시켜 볼까요? 찬성하시나요? 이인데 공론화 하지 말라고 반대를 2만 명이 누르시는 꼴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 공론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시민분들이 오해하고 잘못 기능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치 회의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의회에서 반복된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 공론장 운영의 예산은 8.9% 집행이 됐고 민간 협치 모델 개발은 8%가 됐고 민간 협치 역량 강화 교육이 50%를 넘지 못하는 49.7%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10월달 기준입니다. 11월달, 12월달 예산을 뭐 상금 줄 거 주고 내가 시장이라면 뭐 이런 사업에서 상금 주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치라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판단하기에 협치라는 것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때 가서 추경 세우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는 이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군인가족 지원 사업인데요. 오른편에 101페이지 군인가족 소통 캠프 있는데 대상이 200명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차량 4대 임차하시는데 4대면 되십니까? 하단에 있는 군인가족 계절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80명이 이동을 하셔서 차량 3대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계상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소통 캠프는 200명이 이동을 하시는데 차량 4대에서 50명씩 타셔야 될 것 같아서 뭐 어떻게 다른 계획이 자차로 뭐 답변으로 자차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라고 말씀 주시 건가요? 맞습니다. 자차로 오시는 분도 자차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가 200명으로 산정을 했는데 보통 매년 200명이 다 안 오신다. 예 계획을 했는데 200명이 다 안 오시면 예, 저 만약에 인원이 저기 되면 그 이분들 자차로 안 오시고 버스로 가시게 되면 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을 더 편성하겠다. 추가로 배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 군인 가족 소통 캠프가 130명 제천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메모를 하고 계십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인데요. 하단에 식비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 예산이 뭐 잘못됐다는 의견보다는 식비가 이 시기에 2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식비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8,000원이 지급이 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율방범대는 식비는 이제 10,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서 어디 기준으로 요거- 지급되는 건지 해서 일단은 매년 이렇게 지급이 예, 되어 왔습니까? 아니요, 일단 8,000원이 맞는 거고요. 8,000원 이제 기준 식비가 이제 8,000원씩 계속하는 게 맞는 거고, 자, 부기상으로 이제 이렇게 총 1,000만 원에 이렇게 잡다 보니까 제가 요거는 이제 부기상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2식해서 2만 원, 10,000원씩으로 나왔는데 8,000원을 해서 이게 300만 원을 나와야 이게 지금 맞는 부분인데 요거는 좀 저희가 부기상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신규 대원 근무 복비 분기별 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30개 지대를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현재 28개 지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개 지대를 책정해 주신 이유가 있으신지 해서요. 두 개가 올해 상단이 준비가 되고 올해 자율방범대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있습니다. 네. 4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6개월간 평택경찰서에 등록을 한 단체가 30개 단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 30개 단체 기준으로 좀 잡았습니다. 앞장에 이제 현재 28개 지대가 등록되어 있다고 써주셔서 그거는 이제 요거 할 당시에 그렇게 부기가 나와서 요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108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48% 예산이 줄었습니다. 63억에서 39억으로 확연하게 줄었는데요. 어떤 그래도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은 계속 요청은 있으셨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예산이 대폭 줄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그 저희가 이 사업 신청을 받고 나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다 이제 평가를 해서 순위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가 이 본예산 작업을 할 때는 교육지원청도 확보 가능한 예산을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 교육지원청에서 확보 가능했던 예산의 범위까지는 잡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신청은 22개가 됐지만 뭐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예산도 한계가 있었던 거는 분명하고요. 예, 그래서 일단 14개가 이제 교육심의에서 통과가 된 상황인데 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교육지원청에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이제 얼마 전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경기도 의회 예산이 종료되고 나면 네. 최종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도 뭐 추경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보면요. 우리 고장 알기 프로젝트라는 게 중간에 있습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인데요. 평택 농악보존회에 2천만 원, 평택 민요보존회에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농악보존회가 학생들이 가서 이 농악보존회와 함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인가 보죠. 예, 그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그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농악이나 민요 보존회에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좀 솔직히 이제 지루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두 단체가 합쳐가지고 이제 PTS가 떴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리터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직접 가서 시연을 봤지만 이제 기존에 좀 이렇게 농악이나 민요가 약간 반복되는 부분을 과감히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짧은 시간에 함축적으로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민요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그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모릅니다만 그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헝겊을 이렇게 꼬는 이제 강강수월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체험을 하고 이러면서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이것 자체를 뭐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만들었던 사업이라 이 부분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녀 보전에 농악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요. 저희 지역에서 이제 나름대로 학생들이 갈 만한 우리 고장을 알릴 만한 대표적인 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마을배움터 공모 사업 있습니다. 과장님이랑 예산 편성하면서 많은 논의들도 했고, 그래서 안내를 좀 주셔서 이룸학교 성과 공유회도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룸학교 통합으로 일몰 사업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이한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할 것인지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사업인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충분하게 추경에 예산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뭐 저번에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이룸학교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억 4천, 교육지원청 1억 4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교육지원청만큼은 기존하고 본인들은 다르지 않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공모로 진행이 되니까 공모의 진행 상황을 보고 해서 뭐 필요하다면 또 추경에 좀 최대한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121페이지에 평택시 장학재단 지원 문제입니다. 우리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기본 재산이 213억인가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128억인 것 같습니다. 128억에서 2억 8천만 원의 예산 그 이자가 나오고 그 중에 1억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쓰고 1억 8천 정도 나머지를 다시 기본 재산에 적립을 합니다. 맞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지금 자료 찾았는데요. 네. 23년 11월 현재 123억 3,4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123억. 네, 그러면 2억 8천 나오는데 이 기본 재산이 적립이 충분히 돼서 7억 장학금 주고 계속 사무실 운영 재단 운영이 되려면 최소한 8억 계속 적립을 하려면 9억 원의 이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400억 정도가 쌓여야 되는데 지금 128억에서 아까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400억 쌓으려면 한 14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거 계속 9억씩 넣는 것보다 여유가 좀 있을 때 지금 올해 내년은 좀 뭐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세수가 좀 확보가 되고 아니면은 순세경력금을 이용을 해서라도 한 100억, 150억을 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 어떠세요? 예, 기회가 있을 때 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굿즈라 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실 수 없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9억씩 뭐 10년 되면 90억 뭐 이렇게 쌓이고 막 이러려면 막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고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126페이지에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무 여건 강화를 위한 보수 인상률 1.7%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몇 %입니까?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가부에서 기본적으로 1.7% 증액하라 그래서 이 부분은 1.7%를 일단 반영을 한 거고요.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올해 저희가 이제 청소년 재단을 비롯한 저희 관내 청소년 시설에 대한 급여에 대한 용역을 네,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은 또 일단은 예산 편성은 여가부 지침에 따라 증액을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또 따로 판단이 돼서 뭐 당연히 필요하다면 추경에 알겠습니다.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문이 많은데요. 안전점검 및 긴급 보수를 시설 유형에 따라서 경련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 수련원은 짝수년도, 수련관과 문화의 집은 홀수년도인데 청소년 문화센터는 안전진단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의 케이스로 합니까? 문화센터도 23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용역 자체가 현재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만 판단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네. 뭐 노후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지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현재에서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련으로 시행되는 수련원과 수련관, 문화의 집도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D등급이다 뭐 이런 정도만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도 그러면은 경련제로 점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문화의 집은 홀수년도에 그래서 올해 다 시행을 했고요. 네. 예, 짝수년도는 무봉산 수련원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시설 보강인데요. 지하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홀도 잘 되어 있고 시설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더 추가적으로 물품 구매나 지원되어야 될 것들이 없습니까? 저쪽 안쪽 홀 보니까는 냉장고 자리는 위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댄스실 안에는 오디오 같은 시설들이 없어서 이게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구매하면 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따로 뭐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제가 총괄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하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그 이제 올해 오고 나서 이제 쭉 청소년 시설에 대한 거를 1년간 이제 봐왔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내년에 이제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될 방향이 이제 저희 시설 자체가 대부분 20년 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대규모 리모델링이 들어가게 된 사항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제 시설을 과연 매년 어디까지 고칠 건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 뭐 개보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세운다든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이제 충분하게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 장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각각의 시설에서 그 장비에 대해서 다 관리 대장은 있습니다만 이게 좀 전산화되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시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저희 뭐 컴퓨터 등 이런 사무용 기기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매년 일정액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속 개보수를 꾸준히 해나가는 그런 필요성을 이제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도비 사업인데요. 분이엘 비전스쿨이라는 곳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대안교육기관에서 요청은 없습니까? 예, 저희 지역 내에 이제 대안교육기관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이제 예담하고 분이엘 이제 비전스쿨하고 기존의 기독대안학교라고 이제 합정동에 하나 있었는데 지금 안성으로 이전을 하셨고요. 요 참외슬 아파트 쪽에 이제 크리스탄 글로벌 스쿨이라는 데가 이제 하나 들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왼쪽 185페이지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예단만 신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급식비 지원은 분이엘 비전 스쿨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예, 신청하신 분들만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은 2개 기관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제 각각의 신청에 따른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예, 지원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89페이지에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국비 사업이 있는데요. 학교반 청소년 지원 제도와 다른 점이 어떤 거죠? 이게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 지원하는 것,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것,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하는 것이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구분이 있는 거죠? 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은 학교 밖이라든가 이제 모든 것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는 이제 보호자의 보호 부족이 갑자기 생겼다든가 뭐 경제적 위기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행 및 일탈 이런 부분이 관련돼서 이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그다음에 은둔형 청소년까지 해가지고 보통 이제 저희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전체가 다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는 결정이 됩니다.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예,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굴을 하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나누셨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도비 사업인데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5%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12월 말까지 이 예산을 안 쓰면 이게 다 이렇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예. 그 카드의 지원이 다 꽂히는 예. 거지 않습니까? 신청한 네.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여기 들어왔는데 이걸 안 쓰게 되면 내 통장에 들어와 있는 게 없어집니까? 아,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개인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카드를 쓰는 카드사 쪽에 이제 지급이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의점 같은 데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빠져나가고 나머지 잔액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사업이 종료되면 이제 저희 시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도비 뭐 국도비 비율에 따라 다시 정산해서 저희가 반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추가 지원이 있는데요. 차량 지원해 주시는 사업인 거죠? 차량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초등학교 20명 한 개 반, 중학교 20명 한 네. 개 반을 대상으로 해서 이 방과 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센터 4층에 아, 있습니다. 예, 그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네네네. 다만 이제 올해 중학생이 신청자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너무 인원이 적고 초등학생은 현재 대기자가 있는 상황이라 내년도는 현재 경기도를 통해서 좀 사업을 좀 변경을 요청을 드려서 초등학생 2개 반으로 운영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생은 계속 홍보를 해도 현재 20명이 정원인데 6명 들어와 있고요. 예, 초등학생은 현재 대기자 자체만 6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중에 264만 원이 2개월분의 차량 임차료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 페이지에 보면 이제 운영비가 따로 내려옵니다. 국토지비 네.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청소년 방과후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그중 10개월은 이게 국비, 예, 10개월은 국비 사업에서 지출이 가능한데 네. 2개월은 현재 이제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는 이제 방과후 아카데미는 방학 때도 운영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2달분은 예, 저희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7페이지 청소년의 날. 청소년의 날 정말 많이 친구들 모이거든요. 막 장기자랑도 하고 막 촥 하는데 예산이 125만 원입니다. 좀 청소년들 보기에 좀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이거 뭐 3천만 원짜리 어른들 그 행사 이렇게 막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청소년 날 하루 행사 치르는데 325만 원짜리 행사 이게 좀 증액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올해에는 청소년 진로 박람회하고 이제 묶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예, 내년에는 이 청소년들의 이제 축제 관련된 게 뭐 억 단위 축제는 없습니다만 이제 2, 3천만 원짜리 단위 축제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때 의원님들 오셨지만 농구대회 같은 게 꽤 많이 늘었죠. 예, 그래서 농구대회도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풋살 대회도 굉장히 많은 건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저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참여 예산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청소년 예산은 줄지 않고 충분히 늘었다. 그리고 그런 행사들과 병합해서 청소년 날을 같이 하면 325만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 날만을 그러니까 기념식만을 위한 네. 행사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 이제 내년에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이제 유명 인플루언서에 대한 그 토크 콘서트가 네. 그 주간에 진행이 되면 조금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농구 대회 예산 확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4페이지에 청소년 참여 예산제 있는데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결산은 잘 이루어집니까? 청소년들이 예산 사업 잘 집행을 해서 사업 설명서 20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참여 예산 우수사업 지원금이 그 신청한 친구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지급이 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서류들이나 이런 것이 잘 접수가 되나요? 예, 나름대로 이제 이 문화센터에서 이제 잘 맡아서 하고 선생님들이 초기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이라든가 안내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요. 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예,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성심성의껏은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교육일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청토꿈터 진로 체험 이렇게 있는데 한 명의 학생이 한 개 프로그램을 이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진로 체험. 그럼 이 한 명의 학생이 한 개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면 한 번 그냥 듣는 겁니까? 일회성으로? 정확한 내용은 저도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명 갖다가 이 강좌가 열리는지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한 확인- 명이라는 게 아니라 뭐 10명이 모이더라도 이제 이 학생이 홍길동이 신청을 하면 목공 수업을 한다, 요리 수업을 한다. 그러면 요리 수업을 뭐 한 5번, 6번을 연속해서 듣는 것인지 토스트 만들기 하루를 끝내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요. 뭐 지금 답변 주시기 어려우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재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의 방식이 진로 체험이지 않습니까? 하루 빵 만들어 본다고 내가 적성이 맞아라고 판단하게 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의 방식이고 도마를 하나 만들어 와서 내가 이제 목공에 재능이 있네라고 판단하게 하는 것도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잘못된 진로 체험을 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게 같은 예산에서라도 사업 방식을 좀 변화해서 수차례의 어떤 경험들을 이 프로그램 안에서 해볼 수 있게 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재단에 드렸었고요. 과장님도 고민을 좀 하셔서 사업 방식에 대한 것을 확인하시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너무 많죠? 죄송해요. 210페이지에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국궁 체험인데요. 전통무예 중에 국궁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가 내려오면서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뭐 전통 무예 중에 저희 시에서 일단은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국궁장이 몇 군데 있죠? 지금 이제 권역별로 다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국궁장에 가면은 국궁 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동호회들이 도와주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에 첫 사업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주 사업비가 이제 저희가 그 성인이 쓰는 활과 청소년들이 써야 되는 활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주로 활을 구입하고 준비하는데 이제 하면은 저희가 따져봤을 때 약 한 26회기 정도의 강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험입니다. 그냥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경기도하고 얘기했을 때 학생들이 체험하러 가려면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교통비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온버스. 죄송합니다. 이제 그거를 한번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체험 활동식으로 이제 국궁을 체험하러 가는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청소년 선도 보호단체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25개 읍면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조례에 몇 명까지 위원이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죠? 현재 조례는 25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업무를 처음 받았을 때는 이제 25명을 채우는 이제 꽉 차 있는 위원회는 굉장히 소수였는데 요즘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 기존에도 이제 저희 규정상 25명으로 묶여 있는 것을 풀어달라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그래도 한 3분의 1 이상의 읍면동 위원회가 25명을 채운다면 충분히 더 늘릴 소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아까 이제 유정아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10월 현재 전체 위원 수가 505명입니다. 그러면 읍면동당 20명 평균 이제 20분 계신 거고요. 꽉 찬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제한을 좀 두는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차원으로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인원이 동별로 그 제한 규정이 그래서 30명 정도로 늘려도 다른 시군과는 형평성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281페이지에 이거 뭐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지민철 과장님.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그 대민 행정 서비스 지원 이 고민이 저희 의회와 송산주장소에 주차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등본 떼러 오시고 가족관계증명서 떼러 오시고 이런 분들 드라이브스루로 그냥 끊으시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신청하시고 그냥 받아서 주차 안 하시고 받아서 그냥 나가실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주차장 차댈 데가 없어서 이거 표 하나 뽑으려고 막 엄청 도르셔야 되고 기다리셔야 되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신청하시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은 입구에서 신청하시고 햄버거 받듯이 지나가서 받게 하면 훨씬 더 주차나 이런 것들이 수월해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지금 답변을 주시길 원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혁신적인 행정 혁신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306페이지) 종합관제 사업소입니다. 바로 넘어갔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는 아니고 저 뒤편에 있는데 종합관제 사업소장님께 좀 여쭤보면 방치 차량 판매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판매가 됩니까? 그리고 그 수익금은 어디로 적립이 되는지. 그 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차량을 이제 그 강제 처리에 대한 공고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고 그 공고 이제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이제 안 찾아 이제 갔을 네. 때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저거로 이제 그 이제 폐차장 그 업체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거를 저기를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최고 그 이제 그 견적을 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받고요. 그 금액은 교통특별회계에 다시 다 들어가게끔 돼서 있습니다. 예. 차량을 그냥 폐차를 시키는. 아니요, 이제 폐차 업체한테 이제 넘기는 거죠. 예,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밖에 이제 방송 보고 계실 텐데 그 읍면동장님들 와 계실 텐데 정해 없이 진행할 겁니다. 정해 없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석식 시간 갖지 않고 진행을 계속 할 거고요. 제 질문 하여튼 뭐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주셨던 그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그 태양열 이용한 발광 표지판에 이거 각 집에 등 설치해 주는 거 선거법 문제 없는지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로와 농로 사이 이 부분은 추락 문제나 그리고 농기계가 대형화되었기 때문에 넓혀달라가 아니라 대형화되었기 때문에 넓혔을 때 펜스나 이런 데 걸리면 그냥 농기계 넘어가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담당 부서에. 그리고 평택시 그 미수 실태 기초는
저희가 이게 지금 8개월짜리 사업인데 이 금액이 맞는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9천만 원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초자료조사잖아요. 그런데 기초자료조사 예산에 용역이 9천짜리 용역이 저희 시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경로당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600개 소화하면 지금 이 개당 단가가 160만 원 잡혀있기 때문에 9억 6천 하거든요. 이 부분은 시사업으로 추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 부서에. ESG 사업은 평택대학교 지속가능발전 도시센터가 어떤 단체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거 좀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 동아리 지원에 관한 부분은 만약에 이 지원비 5천만 원이 지원됐을 때 저희가 지역 내에 독서 동아리가 총 35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5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5명 이상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천만 원이 지원되면 n분의 1로 지원이 돼서 나가는 건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뭐냐면 강사님 불러다가 그 연 인류의 특강이나 뭐 이런 거거든요. 도서 구입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공통비로 해서 이 30몇 개의 동아리들이 강사를 같이 해서 같이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n분의 1로 가는 건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설명서 17쪽 볼게요.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급해집니다. 직원후생복지 지원에서 나머지는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젊은 공직자분들, 이제 갓 공무원이 되신 분들이나 그러니까 8구급 자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들도 복지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일단은 그런 오래된 콘도나 이런 일몰시켜야 될 콘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뭐 자료 제출은 요구하지 않겠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사용하지 않는 콘도들은 좀 도태시키고 일몰시키고 좀 원하는 곳으로 좀 전환되었으면 좋겠고, 산출 내용 마지막에 보면 상주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평택시가 아마 계약한 곳이 3시간 이내, 요청 이후 3시간 이내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사실 늦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거는 굉장히 빨리 도착을 하는데 관내임에도 불구하고 관내의 장례식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3시간을 거의 채워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계약의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다. 관내인 경우에는 끝에서 끝까지 저희가 1시간이면 다 가는데 이 부분이 그 시간이면 이미 다른 데께 와서 다른 데께 세팅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나 이렇게 뭐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평택시의 공직자로 있는데 본인의 장례용품으로 좀 모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 좀 당겨야 된다, 시간을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50쪽입니다. 자치행정협직과 민주평통이 지금 송출 관내 그 건축 건물 안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궁금한 건 뭐냐면 공과금은 어떻게 됩니까? 납부를 합니까,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고요.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보통 이제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무상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네. 평통도 국가 대통령 자문 기구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다 무상으로 임대해 주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저희가 지금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국민운동단체는? 임차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을 해주는 거지 무상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무상 지원 또 저희는 예산 지원이 나가고 그분들이 임차료 월세를 납부하는 거 아닌가요, 시스템이? 무상 지원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건물에 있기 때문에 무상 지원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과금에 관련해서 민주평통하고 어떻게 가르마를 타야 되는 건지 확인해 주십시오. 81쪽입니다. 협치회의 운영. 산출내역 마지막에 보면은 협치 업무 지원에서 시책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200만 원. 이거 무슨 용도입니까? 그 협치 업무가 1월 30일자로 이제 우리 자치 행정 협치과로 넘어왔는데 네. 그 협치 관련해서 각종 회의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라든가 이런 협의를 하게 되면 그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오찬도 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비용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200 정도를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그 전에 이제 미래전략관에 있을 때 그쪽에서 그 시책 추진을 이제 쓰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과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업무가 조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 시책 업무 추진비가 전부 다 조정이 됐어요. 어느 과는 좀 늘어나고 줄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저희가 이 업무가 들어와서 200이 저희 쪽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도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분들 회의하시는데 식사 대접이. 저희하고 할 때 네. 저희가 이제 간담회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청소년 진로 박람회에서 그 교육청 재원이 6,75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은 대학 입시 박람회 및 설명회에서 6,750만 원 교육청 재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죠? 이런 의사결정은 누가 결정을 하죠? 협의체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만 네. 이제 기존에는 이제 대학 입시 박람회 쪽에 네. 이제 이게 6,750만 원이 네. 경기도 교육청에서 3,750이고 네. 평택시 교육지원청에서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네. 6,750이 이제 매년 네. 저희 쪽 진로 진학 쪽으로 해서 넘어왔는데 네. 그쪽에서 이제 본인들은 진학 쪽에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뭐 진로는 그쪽도 동의를 하는 상황이라 그럼 저희가 진로 쪽에 쓰겠다 해서 예 그렇게 진로로 옮기게 된 상황.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진학 쪽에는 사용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대놓고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예, 이 진학 이 층을 두는 부분 쪽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진로 쪽은 얼마든지 이제 좋다라는 예. 식으로 얘기가 돼가지고요. 네. 전에는 이 돈이 전체적 사업비에 다 뭐 5% 10%씩 막 갈라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산하기에도 너무 힘들고 네. 뭐 돈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돈도 많이 되는 것도 아니면서 너무 판나라 간나라 하는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쪽으로 몰았다. 한쪽으로 좀 정리하고 뭐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건 의견 듣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21쪽입니다. 평택시 장학재단. 제가 알기로 이 7억이 장학금이 굉장히 수년 동안 지금 정체돼 있습니다. 그죠? 계속 이제 뭐 계속 밑장 빼서 위로 올리고 막 조사모사하고 막 하는데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장학재단이 있는 도시에 대해서 장학금 금액 현황을 좀 파악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따로 뭐 다만 아시겠지만 이제 밑장 빼기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내년도에 이제 장학재단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 계획의 변경이 좀 있습니다. 그 기존에 1인당 나가던 장학금을 좀 축소한다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특기 장학생 같은 경우를 좀 확대를 한다든가 예, 이런 부분은 좀 있기는 아니, 그런 한데 부분은 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충분히 존중되어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여기 재단 아닙니까? 그다음에 시에서 이거를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는 잘못됐다. 재단의 이사님들 선임이 다 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회의 의결 사안을 평택시가 지원해 주는 거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가 코로나를 겪고 어떤 뭐 전쟁 지금 있고 뭐 물가 상승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최재형 의원님이나 최종구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그 저희들이 또 챙겨야 될 게 아이들의 교육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22쪽 장학관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년도인가 저희가 전반기인가 언제 그 장학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학관이 계속적으로 지속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공간의 부족함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옆 부지에 대한 매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의견을 좀 많이 드렸고, 그래서 골빈해보고 노력해보겠다 했는데 어떻게 진행은 됩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장학관 내부적으로 판단한 게 이제 그 옆에 땅에 매입을 해서 또 확장 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했던 거는 아닌데요. 최종적으로 매입은 뭐 쉽지는 않아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매입을 했을 때 거기가 지금 맹지입니다.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지금 못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장학관 이제 그 관장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네. 그 부분은 접는 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옆에 네네. 쓸만한 땅은 있었습니다만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매입을 해서 저희가 건축을 올리고 그 저희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중장비 자체가 진입을 못합니다. 거기가 네. 주변에 그 사이에 또 그 뒤로 돌아가는 부분에서 차량 정도, 자가용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지. 봤습니다. 예, 나머지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안은 어떻게 되죠? 그냥 좁게 살아라.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올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아시지만 이제 학생들이 현재 2층을 식당으로 쓰고 있고 2층에 이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사무실을 1층으로 돌리면서 통합을 하면 2층 공간만이라도 좀 학생들한테 통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사무실도 엄청 좁던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 1억 7천 정도까지는 뺐었는데요. 예산 수립 과정에서 솔직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만 해도 아니 1층에도 공간이 없던데. 그쪽에 이제 이제 약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막고 네. 쓰면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경이라도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되는 거 결과를 좀 이후에도 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 최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2장학관 건립이 되면 인원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간 활용에 대한 이익이 있으니 뭐 제2장학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 네. 네. 그러시죠. 자, 245쪽입니다. 공용 차량 유지 관리 거의 다 됐습니다. 거기 보면 차량용 로고 제작이 있어요. 그 차에다 부착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부착 안 된 차들이 다니더라고요. 부착 안 된 차가요? 네. 철저히 한번 점검해 주시고 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산하기관 그리고 체육회를 비롯한 기관들 저희가 뭐 보조금 단체나 이런 데야 뭐 당연히 뭐 그거는 그분들의 몫이고 저희가 산하기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로고가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평택시 소속의 공용 차량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야 된다. 네, 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크 좀 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그 밑에 차량용 위성방송 수신료가 있습니다. 이 5대는 뭐죠? 우리 버스. 버스에 있는 알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 여기 보면은 사업 필요성에 보면 차세대 주민등록 PC 구입이 있어요. 이거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읍면동에 네. 그 차세대 PC가 있고 네. 읍면동장님 사용할 PC가 없어가지고요. 네. 그거 일반 PC입니까? 네네. 근데 여기 차세대 주민등록 PC 구입. 그 프로그램이 이제 탑재되는 PC이기 때문에 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PC인 줄 알았습니다. 그건 네. 아닙니다. 서버가 별도로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일단 넘어갈 건 넘어가고 490쪽에 이 시간 동기화 서버 도입이 무슨 얘기죠? 네, 저희 그 불법 주정차 관리하는 그 서버 쪽에 네. 저희 그 이 시간 동기화 서버가 없어서 이제 네. 좀 불편했던 게 매번
그 서버를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할 때 시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서 세팅을 이제 이렇게 수기로 계속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시간 동기화 서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아. 거기에 다 전부 다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거기서 이제 시간을 가져오게 그러면 되면 예. 그 말은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시간을 동기화해 주는 서버가 따로 있다. 예,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게 없었던 거죠. 그걸 이제 왜 도입하겠다는 없었죠, 저희는? 저희는 이제 그게 그 정도를 할 만한 이제 처음에는 시설이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해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수작업으로 계속 맞췄다 시간을.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거는 뭐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추가로?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학교 환경 개선 사업 있습니다. 그죠?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난 사안들이 있고 그런데 이 학교들이 학교 개방과 그래도 좀 밀접함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당부드렸던 말씀이 있어서 예, 그 저번에도 이제 당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부터는 네. 개방 가능한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이 지급이 될 때 네. 개방에 대한 동의서 진고를 아예 명문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을 방침을 받고요. 그거를 첨부를 해서 학교에다가 다 이제 신청할 때 첨부하라고 이제 해서 네네.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타이밍이 맞았는지 몰라도 요번에는 체육관, 운동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방이 가능한 시설이 신청이 안 아니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겁니다. 뭐냐면 체육관 유지 보수나 그런 사업 비용이 청구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학교가 그 교육 경비를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시설이 개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담장 개선 공사를 하든 급식 지원 대화 사업을 하든 체육 시설이 아니더라도 개방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교육청 자료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면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평일날 학교 개방이 78% 정도 네네. 나오고요. 네네. 예, 방학 중에는 83%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11월 7일 날 이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했을 때 개방률은 74.45%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물론 이게 어떻게 따졌는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기본 전제는 그겁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 교육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죠? 그거는 이제 대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아침 저녁으로 혹은 주말로. 그런데 아마 그 자료는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학교는 예를 들어서 한 번이라도 개방을 한다면 그게 프로테이지에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만큼 우리 평택시 전체 면적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곳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학교 체육시설이 개방되어진다면 우리가 100억짜리 체육관을 동네마다 지을 수 없지만 학교에 이미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개방되어진다면 시민들과 상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필요한 예산이 학교로 더 지원되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원되어졌을 때 서로 상생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예, 최종구 의원님. 네, 저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 것이 그 70%가 넘는 퍼센테이지가 학교 운동장이 학교 그냥 열려 있다는 것의 퍼센테이지인지 아니면 체육관과 운동장을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인지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서류상은 이제 후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저번에 교장 회의를 통해서도 이제 저도 이제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번에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개방에 관련된 인건비 부분까지도 이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말씀이 인건비는 필요 없고 인력을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돈을 받아도 자기네가 인력 관리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시에서 그럼 맡아서 인력 관리 문 열고 닫고 보안을 다 해라 얘기를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타인구 타시군 뭐 시흥시나 이렇게 잘 되는 데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서류로서의 벤치마킹을 좀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뭐 저희 내부적으로는 도시공사라든가 이제 몇 군데 한번 의논을 해봤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문제는 고민은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좀 더 좋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결국에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야 될 길이에요. 학교에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와 대학까지 해서 평택시에 시비가 투입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그냥 무례하게 뭐 요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원이면 인원, 안전이면 안전,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면 교육 환경 저희가 잘 지켜드리고 그리고 남는 시간대에는 좀 개방을 하는 게 서로 간의 상생의 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인원을 달라고 그러면 뭐 예, 어쨌든 뭔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다. 좀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어떤 모양으로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열심히 진행은 하고 있는데 결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과를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벽에 있는 시계로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